예, 오늘 두 번째는요. 지금 캐나다 잠수함이 한국 근처에 와 있고, 어제 일본의 아베 총리와 영국의 메이 총리가 통화를 해서 해상 차단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지금 대북 제재나 봉쇄가 매우 큰 효과를 낳고 있고,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미국 측에 가세를 해서 실질적인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도 하지만은 매우 강한 이 대중 통상 무역 압박을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중국 측에서는 당황을 해서 지금 미국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를 보내어서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나가니까 EU도 지금 중국 철강에 대해서 지금 통상적인 문제를 적극 제기하면서 이 중국의 우회 수출에 대한 조사에 또 이 과세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요즘 철강부터 시작된 이 무역 갈등 분위기가 심화되니까 반독점 대화 채널을 이렇게 통해서 갈등 관리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양국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제4차 반독점 고위급 대화를 했다, 이런 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북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마찰, 지금 미국이 그러지 않아도 트럼프가 대선 때부터 공약이었고 취임 이후에 점차로 이 무역 마찰을 가속화시켜 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얻는 덤핑 수출을 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무역 문제로, 나중에는 이 환율 문제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이 문제에서 굉장히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작은 부분에서 싸움이 시작되다가 티격태격 하다가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상 미국적이기보다는 중국의 지도자 같은 면모가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과거에 W. 부시나 오바마 같은 경우라면 중국이 별 두려움을 안 느끼겠죠. 미국이 말로만 저러지 우리한테 이렇게 못할 거라 했는데,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갖다가 흔드는, 뒤에서 북한을 도와주면서 제재 압박을 방해하는 모양새를 띠니까 미국이 그 명분을 얻고 기왕에 하려고 했던 중국에 대한 이 통상 무역 마찰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라는 게 일어날 때 원래 이 싸움에서 쟤를 한 10대만 때리고 끝내야지 하다가 싸움이 붙게 되면 10대가 아니라 100대, 1000대까지 가면서 나중에는 둘 중에 하나 죽자고 싸우게 되는 게 이 싸움의 본질이죠. 나라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이 봤을 때 시진핑이, 제가 나중에 사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황제의 권력에 오르려고 주석의 임기도 폐지하는 이 와중에 미국하고 싸움이 가속화되어서 본격적인 충돌을 붙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미국과의 싸움을 회피하면서 지금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제 좀 북한에 압력을 넣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중국이 생각했던 북한을 앞세워서 미국을 협박해서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한국을 중국의 영역으로 넣으면서 결국은 이 전체적인 한반도를 자신이 통제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계획이 미국이 예상외로 한반도에서 쉽게 발을 뺄 나라가 아니다라는
현실을 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중국만 좀 협조를 해주고 해상 차단까지 들어가면 3년도 안 걸리게 좀 더 빠른 시간에 북한이 붕괴될 수 있다. 미국이 최근에 그런 자신감을 좀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 보수 진영에서 투구하면 미국을 보고 북한에 폭격을 해라. 전쟁으로 끝내라. 그러면 뭐 문정권 무너진다 어쩐다 하는데요. 이 말이 지금 종북 좌파 진영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크고 그리고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폭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들은 뭐라고 합니까? 미국이 전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과 무조건 이 호전적인 미국은 빼고 우리끼리 신뢰를 쌓은 다음에 미국도 거기에 가세시 하든 말든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도 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가면 그게 누가 좋으라고 우리가 전쟁을 하냐. 그러면 우리만 손해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반전평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국민들, 멍청한 국민들 다수에게 먹혀드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은 전쟁을 원하고 곧 폭격을 할 거고 그걸 막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해서 평화적으로 남북 간의 민족끼리 해결하려 한다. 미국은 무조건 남북 간의 민족끼리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핵위협을 미국이 항상 전쟁을 위협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은 우리한테는 절대 안 쓴다. 자유용이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이냐. 이런 부분에 북한 때려라. 곧 폭격 당할 거라고 선동하고 있는 저는 우파의 매체들이나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도 그런 논리들이 지금 종북 좌파들이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여러 가지 거래를 하고 평화회담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지금 먹혀드는 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걸맞게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 둘씩 되어가는 이야기를 보면요. 실제 미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사실상 대북 해상 차단을 선언했고 이제 그것이 실행에 옮겨져야 되는데 캐나다 잠수함 HMC에서 착구팀이가 아마 캐나다 인디안 이름을 딴 것 같아요. 한반도 인근 해역에 파견되어 북한 선박 감시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캐나다의 방송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일본도 지금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에 몰래 석유 제품을 옮겨 싣는 환적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상으로는 안 들어오고 약간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이걸 감시하고 있어요. 어제 아베 일본 총리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피하기 위해 해상에서 다른 나라의 선박에 실린 석유를 불법 환적하는 것을 저지하기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NHK에 따르면 두 사람은 26일 오후 6시 반부터 20분 동안 전화로 회담을 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북한의 불법 환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북 압력을 높이기 위한 영국 등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호소했고요. 이에 메이 총리가 일본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북한의 최대한의 압력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고 이를 위해 일본과 긴밀히 연계해 가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지난 8월 달에도 8월 말에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문제에서 긴밀히 협조하자 했고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협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일본의 모든 시스템은 당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되던 1870년대 당시 세계에서 최강 부유 국가이던 대영 제국 영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학제, 일본의 이 부대, 일본의 해군, 그리고 일본의 법률 시스템 등 상당한 부분이 영국 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본 차가 영국처럼 유일하게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왼쪽에 있고 미국도 왼쪽에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게 일본하고 미국은 영일 동맹을 맺어서 한때 매우 가까운 나라였죠. 그런 어떤 일본이 지금 아베 총리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고요. 지금 아베가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 열심히 북핵을 좌절시키자고 나서서 몸을 던져서 다른 나라를 설득을 하고 미국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본은 왜 하느냐? 한반도가 적화되거나 중국의 영역에 넘어가거나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철수를 하면 일본의 안보가 곧바로 위태로워지면서 일본이 치러야 될 이 대가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아베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태도나 한국 정권의 역대 대통령들이 못마땅하더라도 나중에 물이 엎질러지고 나면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자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는 트럼프가 호주 총리하고 회담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사상 최대의 이 대북 제재를 했는데 이게 안 되면 2단계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호주도 이 해상 차단에 가담을 하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호주도 사방이 다 바다이다 보니까 해군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아시아 동맹국에다가 영국, 캐나다 등과 동원을 해서 미국의 우방을 동원해서 함께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는 해상 교역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직접 해안 경비대를 배치해서 북한 선박이 지나가는 이 아태 해상에서 선박들을 수색, 검색하고 운항을 중단시키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해상 봉쇄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검색을 하고 거기에 수상한 물자를 실은 지금 검수 물자를 실은 배를 납포하고 하는 이 수준이지 북한 배가 아예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반출이 금지된 무기나 화물을 옮긴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더 정밀하게 추적하고 압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하며 미국은 태평양 사령부의 해군과 공군력을 강화해서 이 부분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맹국과 완전히 합의되지 않더라도 미국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에 동조하는 동맹국들부터 가담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부분에 반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은 그런데 미국이 이 부분을 이렇게 밀어붙일 때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만큼 반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해군이 아니라 해양 경비대를 동원을 해서 경비정을 배치해서 이 부분을 또 추진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 해군은 군사적인 대결, 작전, 전투 이런 부분에 익숙하고 미국의 해양 경비대 이 뭡니까? 코스트 가드라는 조직이 있죠.
그 아마 직원이 한 6, 7만 명 될 겁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조직으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관할하고 있어요. 우리 해안경비대에 관한 영화들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양경비대는 준군사 조직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밀수품, 마약, 그 다음에 밀항 등을 단속을 하는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해군 군함들이 뒤에 서 있고 실제로 검문 검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데는 미국의 해군보다 해양경비대가 전문성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가시화되고 있어요. 제가 한 6개월, 1년쯤 전에 최종적인 방법은 해상 차단, 봉쇄로 가야 되고 그러면 북한이 얼마 버티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의 반응이 좀 웃기는데요. 미국의 이런 해상 차단에 대해서 북한은 그 어떤 봉쇄도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길길이 날뛰었는데 그러면서 북한은 올림픽 폐막과 함께 반공화국 제재 조치를 하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따위 제재나 폭언으로 우리를 어째 보려고 하는 것은 무식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복음인 핵무기를 보유했다. 핵무기가 정의의 복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썩은 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지 않고 이걸로 맞서겠다 하는데 북한의 지금 입장을 보면 역대 최고 독한 미국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트럼프가 이건 정말 잘합니다. 아마 W. 부시나 그 아버지나 클린턴이나 오바마 같으면 이렇게 절대 못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며 수차례 회의만 하고 돈만 줬지 이룬 게 뭐 있었냐고 하는 트럼프의 비난은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봤을 때는 뭐 저런 또라이가 있나, 저건 나보다 더 또라이다라고 미국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이 과거 70년대 이 초중반에 영화가 있었죠. 더티 해리. 거기에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당시 70년대의 미국은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월남전에서 철수하고 패배하고 미국의 국력이 무너져가고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미국인들은 70년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강한 레이건이 등장하게끔 됐죠. 그때 지미 카터의 인권 외교, 닉슨의 중도 하차, 그리고 제랄드 포드의 유학 등으로 미국은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흔들렸고 그 안에서 범죄도 아주 그냥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 속에서 미국인이 갈구하던 영웅을 만들어낸 것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범인을 체포해서 법에 세우기보다는 이것이 법이다라고 하면서 더티해리의 속편 제목이 하나가 이것이 법이다죠. 범인을 직접 쏴 죽이죠. 그냥 쏴 죽이는 게 아니라 일반 권총보다 몇 배, 한 4배 정도 성능이 강한 매그넘 44입니까? 권총으로 쏴버립니다. 그건 소총의 위력의 절반 정도의 위력이 있어요. 근데 가까이서 그 총을 쏘면 머리에 맞으면 다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매그넘 이렇게 총신이 길고 그 매그넘 총은 이렇게 쏘면 흔들려서요. 힘이 없는 사람은 조준도 안 된답니다. 그 총을 들고 보통 이렇게 이 휴대하는 피스톨들을 이렇게 경찰이 형사가 들고 다니는 총이 아니라 이 사제 매그넘 총을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범인들을 박살을 냈습니다. 근데 미국인들이 그걸 보고 전부 박수를 쳤지요. 지금 트럼프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북한의 김정은은 그야말로 동네 질서를 어지럽히고 마약과 온갖 위험 물질들을 이렇게 반입하는 한마디로 악당이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 지금 20년 동안은 북한의 대남 도발 패턴을 보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북한이 궁지에 몰릴 때는 온갖 험한 말을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 쏟아내고 오히려 북한이 입이 조용할 때 무력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각종 조선 중앙방송이나 북외무성 대변인이나 조통이나 이런 다양한 북한의 매체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북한이 굉장히 위기를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마지막 남겨놓은 대북 제재는 중국의 은행,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의 거래를 서방 기업들이 다 끊어버리는 거, 그리고 러시아 국적의 선박들도 제재 대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국을 보고 한 방울도 북한에 석유를 주지 말라는 거,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요, 단계적으로 조치를 높여갈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호주 총리를 옆에 앉혀놓고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으면 2단계로 갈 거고, 2단계는 거친 것이고 매우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제재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남아있는 제재를 다 하고 군사 옵션을 동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2단계 조치 중에서 트럼프가 밝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공해상에서 선박 환적을 차단하기 위한 현장 단속인데, 아까 말한 대로 미국 해안 경비대가 동원되고, 지금 호주도 이번에 트럼프하고의 회담에서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 참여하기로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라들 중에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호주 등 핵심 5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서해상으로 그 인근에 자신들의 선박, 잠수함 등을 보내고 지금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인도도 여기에 가세할 거고, 싱가포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 상당히 방위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세해야 될 상황일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지원을 안 해줬더라면 지금 이까지 핵개발이 왔을지도 의문이고요. 문 정권이 북한에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한 1년 정도만 가도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 거의 패서 그로기 상태로 상대를 몰아가고 있는데 종을 땡 치가지고 북한을 살려주고 1분 쉬어야 되는데 한 5분 쉬게 해주고 이러면서 상대에게 에너자이저를 미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한국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 문재인 정권은 과연 동맹일까요? 배반자일까요? 겉으로는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한미동맹이 굳건할 때 옛날에 70년대나 80년대 초중반에는 미국 측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합니까? 굳건하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불안하다. 연예인들이 보면 이혼 직전에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언론에 인터뷰를 해서 뭐 우리는 뭐 다정해요 이러는데 결국은 좀 있다 보면 이혼하지요.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이 굳건하다 할수록 한국에 대한 배신감은 깊어지고 있다. 그 말이 잦아질수록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